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팔자의 핵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명이 곤명이고요. 신축년, 임진월, 갑신일, 계유시. 이 시간에는 이 주인공의 육친 중에서 배우자 운과 자녀 운을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우자 운을 먼저 보겠습니다. 갑목인 곤명의 갑목인 주인공이 배우자 운을 보니까 연간에 정관이 있고 일지에 편관이 있고 시지에 또 유금 정관이 있다. 요렇게 이제 관성의 분포가 되어 있을 때에는 요 일지와 시지에 있는 편관과 정관은 묶어서 그냥 하나의 어떤 동일체로 보면 됩니다. 편관을 깔고 정관이 있으니까 편관이 첩신해 있으니까 이거는 편관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간에 있는 신금은 독립적으로 어떤 정관이 어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따지면은 원래 관살 혼잡의 경우는 대체로 뭐 천간에 정관도 뜨고 편관도 뜨고 하면 그게 진짜 관살 혼잡인데 이런 경우도 관살 혼잡의 예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보통 우리가 관성이 이렇게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신강하면은 그 관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관성을 좀 견인해서 유연하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바로 지금처럼 관인상생으로 인성이 첩신해 있고 관성이 또 인성을 또 이렇게 생조하고 있다. 관성이 인성을 생조하죠. 또 특히 월지에 있는 월간에 있는 임수 이런 걸 정관을 잘 끌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지에 있는 신금도 우리가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투가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떤 절처 봉생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뭔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임수가 투관이 안 된 상태라면 신금 속에 숨어 있는 임수는 그 수가 없을 적에는 뭐 절처 봉생으로 유연하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운명의 경우는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소통의 인자가 있어서 때로는 배우자운이 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유연해지고 또 무난해지고 또 좋아지는 경우도 또 기대할 수 있는데 왜 이 주인공은 배우자운이 이렇게 약할까? 그것은 단순하게 관살 혼잡이 돼서 그렇다 아니면 관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공부입니다. 이 경우는 갑목이 진월 정도의 출생을 해버렸으면 그렇게 심약한 그 기운은 아닙니다. 12운성만 적용해서 세주에 앉았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명리가 절기학이기 때문에 인묘 진월에 태어났다 하면은 갑목으로서는 뭔가 어느 정도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도 덕령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또 만춘입니다. 만춘 거기다 임수까지 또 떠가지고 있으면은 어찌됐든 관인상생으로 수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하면은 원래 신강하고 관인 소통이 돼서 관이 복잡하더라도 관인상생으로 잘 이끌어 쓰면은 신강한 조건이 되면은 관의 인연이 나쁘지 않고 또 배우자 인연이 대체로 괜찮은데 이 경우는 조금 그것을 조금은 벗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양론, 조후론으로 접근을 하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대단히 음기가 너무 강해버린 겁니다. 관인속통의 상황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도 대체적으로 전부 음기가 섭토, 금수 온통 다 음기죠. 그러다 보니까 갑목이 뭔가 성장을 하고 활력을 찾으려면 우리가
춘절에 간목하면은 필병화를 만나서 뭔가 좀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성장목이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절기상으로는 그래도 명분을 얻었지만은도 전체적인 상황은 아무래도 어둡다. 그래서 결론은 수심이 좀 깊다. 고로 해서 관인상생, 금생수 해서 인성을 쓰는 것도 그렇게 관으로 어떤 관을 소통시키는 정도 선에서만 활용이 되지 뭐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요 정관 하나 관인상생으로 이끌어 쓰는 그 정도지 요런 관성은 어떻게 보면 무늬만 관인상생으로 또 연결이 된 것이지 사실은 부담스러운 관이다. 그래서 배우자우는 취약한 팔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응용의 묘를 잘 살려서 추리하는 그런 뭐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관인상생 볼 게 아니라 뭐 봄에 태어나서 까딱없다, 뭐 물기 좋다 이렇게 막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대성적인 차원에서 깊이 들어가면 조후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또 간목이 좀 더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뭐 조토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뭐 병화라도 하나 어디 떴어라면 좀 더 유연하게 어떤 사주의 어떤 그런 구조가 짜여졌을 텐데 아쉽다. 그래서 배우자우는 취약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이 관살 뭐 복잡하고 혼잡이라서가 아니라 음양의 밸런스에서 관이 이 길신작용을 못하고 흉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녀운은 이 명주가 여기서 이런 구성 상태를 이루면 우리가 식상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자녀운은 기대가 크다. 왜냐하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유용하게 뭔가 쓸 수 있다 하는데 아쉽게도 팔자 내에는 식상이 없죠. 그렇다면 운에서는 식상 이런 거 절교히 반겨 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식운이 있겠구나, 자식을 놓기만 했으면은 자식운이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식은 있죠. 그러나 원체 운명 구조 자체에 특히 궁성이라고 해서 운명 자체에 식상이 없는 데다가 또 물론 없어도 운에서 그게 기쁠리자 식상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운이기 때문에 자식의 존재 자체가 원래 본인한테는 그래도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덕의 유무를 살피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시궁에는 뭐 유용한 인자가 없죠. 목이 같은 비견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또 식상이 이 자식궁이 식상인데 여기에 금수가 있어 버리니까 화가 있어야 될 자리에 금수가 있으니까 그것 또한 불미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한테 식상이 간절히 그리워지고 또 기쁘게 쓸 수 있는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조 내에서는 그 인자가 없고 또 그 궁이 자식 궁이 또 아쉽게도 금수로 짜여져 있으니까 그 자체가 불미해서 자식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생각만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옳은 어떤 육신 분석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